네, 예고해드린 대로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죠.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메리 이 연구소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직접 만드신 거죠? 예, 제가 만들었고요. 네. 제가 어떤 국민의힘 대변인에서 면직되고 예. 뭐 여하튼 정치를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고 싶다라는 뜻이고 사자성어에는 이제 고금 동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 이렇게 항상 같고 그렇다라는 예. 뜻의 동연과 예. 제가 이제 앞으로 거의 뭐 이 지상파에서는 처음 말씀드리는데 동두천 연천에서 정치 한번 해보겠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심혈을 기울인 간판이군요. 예. 예, 그렇군요. 아, 잊지 않겠습니다. 동두천 연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자, 야당 상황 좀 연구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정치 상황. 네네. 화해 손짓을 받아들입니까? 장동혁 전 대표는? 장동혁 대표는? 예. 오늘 하신 말씀은 예. 굉장히 원론적인 예. 말씀이죠. 예. 필리버스터 24시간 한다는 게 참 예.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게 아주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예. 한동훈 전 대표도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에 예. 처음으로 장 대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예. 호평을 한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와 이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를 갈등이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묻고 네. 잘 지내보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저는 그보다는 여튼 장 대표가 이번에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그 정치적 방향 또 민주당의 입법 독주 이것에 대해서 야당을 하나로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네. 계기를 마련했다. 네. 그런 측면에 대한 노고를 취하했다라고 보고요. 이게 뭐 그러면 당원 게시판 문제 같이 또 마이크로한 부분까지 가서 이것도 그러면 다 없었던 일로 하자 이런 식의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함께 싸우고 지키자 네. 이거잖아요. 지금 뭐 우리 당이 외부의 적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예. 이렇게 분열하고 당내 갈등이 그 격화되는 모습을 보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는 그래 한번 같이 가봅시다. 우리 좀 그만하고. 네. 이런 손을 내밀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좀 미지근해요.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고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한 전 대표도 이 얘기를 하는 거가 이렇게 아주 쉬웠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장동혁 대표도 좀 시간 두고 한번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당장은 이것에 관련해서 네.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로 얘기를 했지만 좀 지켜보시죠. 관계 왜냐하면 문제 어떻게 됩니까? 지켜보면 저는 어떤 네. 식으로든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계기가? 왜냐하면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가 사실 지난 화요일에 당무감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또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년 1월에나 가서 뭐 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지 모르는데 그 본격적인 징계를 하려면 네. 본인에 대한 소명 절차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네. 김정혁 전 최고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명할 게 있으면 소명해라. 네. 라고 그 정식적으로 뭐가 오면 한 전 대표도 그 절차에 응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봐요. 예. 그러면 그런 게 계기가 돼서 지금 얘기하는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어떤 유감의 뜻을 표할 수도 있는 네. 것 아니냐라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절차에 절대 응할 수 없다. 네. 왜냐하면 이거 익명 게시판에서 얘기된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하면 이 익명성이라는 게 깨지는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문제를 계속 끌게 됨으로써 저는 한 전 대표도 얻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뭐 신지호 전 부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라. 그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잖아요. 윤리위원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결론을 내게 되면 그것에 대한 한 전 대표의 반응이 나와야지. 갑자기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1년 동안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나와서 생각해보니 이거 뭐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 절차를 빨리 진행했으면 과정은 제가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과정은 이해하겠는데 결론적으로 전망을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보시기에?
이거는 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요. 네. 당연히 같이 가야 하는 문제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당연히 말고 아니, 당연히 같이 가야 아니, 되겠다. 같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같이 갈 수 있다고 보는 네. 이유는 네. 내년 뭐 비단 지방선거가 있어서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거대 여당의 폭주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우리 뭐 전체 보수 진영이 예. 쪼그라들어 있잖아요. 예. 이거를 하나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지 여기서 자꾸만 빼나가면 그건 당연인데요.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인식을 예. 두 사람 모두 다 같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그래요? 때문에 예.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장동혁 대표가 사실 어떤 그런 상식적 판단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상을 할 때 잘 들어맞는 행위를 한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도 네. 이제 그 본인의 타임 스케줄이라는 게 있다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 타임 스케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궁금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유추해 보건데 적어도 12월 3일은 본인의 타임 스케줄이 아니었던 것 예. 같아요. 네. 그러나 내년 2월에 가면 예. 뭐 1월에도 이제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한 네. 판결이 나오고요. 2월 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행위와 관련한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갖고 있는 법상식으로는 이미 결론은 정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요. 예. 그 내란 혐의와 예. 관련해서 상당한 중형이 예. 나옵니다. 예. 그거 뭐 아시겠지만 형량이라는 게 제일 낮은 게 무기 금고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서 당 대표의 자리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예. 그 부분을 계속해서 두둔하는 메시지를 낼 수 있을까요? 네.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상식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평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마지막 단계에 그래요? 가서는 당연히 상식에 부합하는 근데 결론을 말입니다. 내릴 수밖에 없다고 예,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요. 강하게 지지하는 이른바 극우라는 분들이 선고가 나왔다고 해서 윤석열 씨에 대한 어떤 지지를 철회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예. 강도는 대단히 약해지겠죠. 약해질까요? 전 굉장히 약해진다고 선거가 나오면 생각하고 약해질 겁니까? 예. 사실 뭐 계엄이 있었을 때, 예. 탄핵을 당했을 때, 또 예. 대선에서 졌을 때, 당 예. 대표 선거 있었을 때 이 시차가 있잖아요. 예. 그 시차가 있을수록 예. 장동혁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지지 강도는 좀 약해진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예. 그 결정적 계기가 예.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 예. 1심 결과가 될 거라고 아, 그래요? 생각하고 예. 장 그분들 대표도- 생각이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보기에. 그럼요. 왜냐면 아주 지금 한 줌 남아 있는 그분들은 네. 영원히 안 바뀔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 그냥 나름의 예, 판단입니다. 예, 동연정치연구소 소장으로서.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 당의 지지자 가운데 예. 대략 뭐 한 30% 정도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예. 잘못됐지만 예. 그래도 탄핵까지 하지 말고 예. 좀 잘 정리했었어야 하는 예. 미련을 갖고 있는데 지지자 중에 30%. 예, 우리 국민의힘의 30%,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30%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다. 그런 생각을 예. 갖고 계실 예. 텐데 그 생각의 강도 예. 이거는 계속 약해지고 있다고 예. 판단하고요. 그래요? 예. 결국에는 그 비율이 예. 10% 아래로 떨어지면 예. 장동혁 대표도 이게 우리 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10%밖에는 그 세력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갈아탈 수 과감하게 있겠죠. 이렇게 예. 뭐 노선 변경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관건은 그거겠죠. 그분들의 그 예측의 관건은 예. 바로 그 비율이 이렇게 쉽게 떨어지게.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모든 과정을 다 보고도 지금도 그러는 분들 아니에요. 예. 그러나 뭐 어떤 식으로든 계기가 마련돼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 예. 저는 이게 감정의 문제에서 이성의 문제로 넘어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분개하고 예. 분노했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고 재판 진행되면서 뭐 한두 명 이렇게 이탈하는 수가 계속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제가 제가 쉽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뭐냐면 그렇게 돼야죠.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 당위적인 얘기랑 좀 다르게 굴러와서 여러 가지. 그래서 하여튼 예. 뭐 저는 예. 제가 느끼는 주변에서 느끼는 우리 당 지지자들의 감정도 예. 뭐 달라집니까? 제가 뭐 약간의 개혁 쇄신파로 분류가 되고 예. 뭐 한동훈 대표와도 가깝다라고 예. 평가를 되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예. 실제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증언하는 분들이 그래요?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정치 연구를 하시려면 어디 저쪽 국민의힘 어떤 뭐랄까요 힘의 근거지인 영남 지역 같은 데 좀 가끔 가보십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솔직히. 예. 그쪽을 가보시고 해야지 어떤 이 변화의 감도랄까 거기 좀 민감해지실 텐데. 한번 참고해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예.
그분들의 정서보다는 예. 수도권에 아. 있는 유권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예. 고민을 합니다. 동의원이니까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 예. 얼마 전에 그 경북지사 이철우 지사가 예. 자기는 선거에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예. 없다. 예. 지금 반성하고 쇄신해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뭐 관계에 재정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예. 보고 아 너무 괴리감이 크다. 예. 그럼 그분이 네. 실제로 그러면 경기지사 선거를 한번 나오든 그래서요. 예. 어디 서울구청장 선거라도 나오시고 그런 일 예. 하셔야겠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런 분들을 당에서 한번 공천을 해야죠 이쪽으로. 그래야지 그분들이 더 객관적으로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국민 정서를. 예. 자 통일교 특검은요 어떻게 보지 됩니까 합의 보시기에? 아 이것도 계속 당위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해야죠. 아, 해야죠. 당위 저는 말고 전망을 여쭤보는 겁니다. 당위야 뭐 해야죠. 이건 민주당이 네. 네.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달렸다고 네. 봅니다. 처음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갤럽에서 나온 지지율 보고 네. 뭐 여론을 보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방침을 바꾼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민심이 일어난다면 예. 그 본인들이 지금 뭐 특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의 계획들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도 야 그게 정당한 그 특검 구성이야? 예. 라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민주당이 밀려서라도 하는 거죠. 예.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일종의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일단 받아들였어요. 예. 특검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길게 늘림으로써 예. 주의를 자꾸 분산시키고 예. 또 어쨌든 특검 구성 이 법안을 만들어내서 본인들의 그 동의가 없으면 구성이 안 되잖아요. 주도권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주도권을 민주당이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민주당도 저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특검을 아까 입장을 갑자기 바꾼 이유 중에 하나는 상황에 대한 판단.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더 불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판단. 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그런 판단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야당이 깜짝 놀랐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렇게 예. 분석했습니다. 예. 민주당이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니 이거 실제로 우리 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오히려 국민의힘에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 또 지지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지를 했겠죠. 그런 예. 지지를 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집권당은 민주당이고요. 예. 또 통일교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뭐 통일교의 조직적인 당원 국민의힘 당원 가입 또 권성동 의원에 관련한 문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 이런 식으로 통일교는 국민의힘과 관련한 이슈라고 국민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게 국민의힘의 문제만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새로 나오는 뉴스에 대한 타격감은 민주당에 더 강하지. 근데 그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 조직적 가입 이런 게 드러나고 이러면 지금까지 지하인 줄 알았더니 뭐 지하 3층 4층 파고 들어간 수사 결과가요. 예를 들어서 저는 2002년에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대기업들이 그 대법 그 불법 선거 자금을 무지막지하게 댔다. 이게 특검 결과가 나왔었던 거 아닙니까? 찻대기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처럼 이번에 모든 정당에 불문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물론입니다. 생각하고 이건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옳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로 누구에게도 불편부당한 그런 특검을 구성하는데 동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행이 일치해야 되는 거라는 측면에서 정말로 야당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당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만 적용할 수 있는 특검으로 구성된다면 저는 민주당이 더 큰 타격 받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공정이란 게요. 이게 서로 들이대는 잣대가 너무 달라서요. 무슨 얘기냐면 특검 추천 문제도 그렇고 또 대상도 그렇고요. 이게 항상 근데 어느 쪽이 더 하기 싫은가를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어느 쪽이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느냐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어느 쪽이 더 실제. 근데 지금 보시기에 국민의힘에 내놓는 안은 상식적인가요? 어떻습니까? 이 양쪽 안을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특검과 관련해서는 성공의 제일 조건은 어떤 사람이 특검을 구성하느냐잖아요. 근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안은 사실 대법원이 그동안 추천했었던 특검이 4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 전례와 비교했을 때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헌법재판소를 이제 민주당이 갑자기 꺼내 들었단 말이에요. 또는 민변을 꺼내 들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과거에 그 탄핵 재판에서는 물론 그 인적 구성과 상관없이 예. 다 만장일치로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헌재 구성이 누가 보더라도 예.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로 더 많이 구성된 거 아니냐라고 예. 생각하는데 갑자기 헌재를 꺼내드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동의하기가 말씀 어렵죠. 그런 논리라면요. 뭐냐면 대법원의 경우에 뭐 국민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예. 지금 민주당이 어떤 지지도 면에서는 국민의힘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훨씬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조희대 대법원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정서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거기서 추천하는 것이 어떻게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것도 역시 대법원을 포함시키는 것도요. 네. 국민적 정서에 비춰봤을 땐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당이 말입니다. 이런 논리를 다 배제하고 대법원 빼고 그럼 헌재 네. 빼고 네.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 저는 국민의힘이 문을 열어놓고 예. 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특검을 구성하는 거가 중요하지 예. 이거 갖고 누가 맡을 거냐를 갖고 자꾸 그렇습니다. 붙이다 보면 시간만 계속 예. 가고 민주당이 원하는 침대 축구에 그냥 예. 밀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민변이 아닌 예. 뭐 변협 정도 예. 이 정도의 대안은 모색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어떤 제가 아까 극단적 하기 싫은 쪽이 극단적 주장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네. 제가 그 극단적 주장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건 대상에 대통령을 넣는 거.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아니 그런데 예. 지금 그 통일교 관련한 녹취에는 예. 분명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포함됐다고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 대통령이 다이렉트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다이렉트로 접촉하려고 했다라는 예. 그 녹취가 있는데 그 부분 안 들여다보고 특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어떤 그 집권하실 때 당시에 네. 집권하실 때 대통령을 만약에 넣으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 당위의 문제라고 봐요. 국민 여론의 문제고. 예, 예. 그래서 그게 만약에 예. 정말로 아니, 그러니까 저는 특검을 무슨 구성하는데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그 논리는 어떻게 뭐 가능하겠죠. 논리 주장할 수 네. 있는데 정치적인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장하는 쪽에서 한쪽에서 야당이 대통령 넣읍시다 하면 그건 하지 말자는 소리랑 동의어가 아닌가.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특검 구성은 물론이고 예. 특검 예.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여론을 환기시키되 예. 그게 정말로 특검을 발족시키는데 정말 마지막 예. 허리 돼서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양당이 협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야죠. 그렇게 돼야겠죠. 네, 만약 전- 한다는 당연하죠. 마음이 있으면. 예.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요. 어느 쪽이건 이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나중에 하기 싫은 쪽이 결코 못 받는 안을 고집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못 받는 안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쪽이 정당에 대해서 예. 지방선거에서 심판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코 못 받는 쪽이 극단적 주장을 유지할 것이다. 네. 이게 제 추정 어떤 예상입니다. 만약에 그런 예. 상황이 나온다면 예. 정말로 지방선거에서 그 정당이 통일교로부터 더 부자유스럽다라고 예, 평가하시면 그렇습니다. 됩니다. 제 말은 동의하시는 거죠. 네. 결코 못 받는 안을 끝까지 주장하는 쪽이 특검을 하기 싫은 쪽이다. 그 말은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